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심리도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중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주요 기술주들의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 사항도 주시되고 있는데요. 유난히 이번 주에는 굵직한 빅 이벤트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뉴욕 증시 방향성에 큰 영향력을 선사할 5가지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에 대한 내부 조율을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3,200만 명의 미국인들은 매주 $600의 추가 수당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어이가 없는 건 실직하기 전에 받던 급여보다 훨씬 많은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는 사례가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는 7월 31일로 끝날 예정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기존 실업급여 제도가 실제로 사람들을 더 쉬게 만들었다면서 행정부와 공화당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추가 실업수당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추가 부행책이 만료되기 전에 협상에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요.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연준은 이번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려버리고 무제한 자산 매입까지 선언했었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진행될 회담을 통해서 경제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이 가이던스를 또다시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최근 몇 주 들어서 연준의 경제 전망은 점점 더 비관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었는데요. 그래서 경제 데이터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세 속에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 초에는 연준의 라엘 브레이나드 이사가 코로나19는 여전히 경제 움직임의 주된 원인이고 여전히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 머무르고 있다면서요. 하락 리스크가 압도적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로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죠.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5가지 기업이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증시 변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기술주를 중심으로 고평가 인식이 커진 가운데 수요일에는 페이스북, 그리고 목요일에는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또 머크나 화이자 등도 보이고요. 맥도날드와 P&G, 스타벅스 등도 같은 날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정부와 의회가 코로나19 부양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장 유가는 소폭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같은 날 엑슨모빌과 쉐보론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내구주 수준은 실제로 확 와닿는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막 발표된 6월달 내구재 신규 수준은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전달 대비 7.3% 증가한 2,06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다음 목요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고요. 또 미 상무부는 이번 주 목요일 2분기 GDP 1차 예측을 발표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연간 환산 기준으로 34%의 타격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연준이 초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의회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GDP를 코로나19 전에 비해 낮은 수준까지 끌어내리고요. 반면에 실업률은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유럽으로 가볼까요? 유로는 지난 금요일 유럽연합이 코로나19 회복기금 협상 타결에 성공하면서 1.16달러 이상 상승해서 21개월 고점을 기록했었죠. 그래서 목요일에는 독일이 또 금요일에는 유로존이 GDP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때문에 이번 2분기 동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위축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존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독일은요 9%, 그리고 유로존은 11.2%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